네. 뭐 또 오늘도 아이스 브레이킹 아예 없이 시작했고 너 딱 예. 그냥 요 앞에서 삼각김밥 먹었잖아. 컨셉은 아니고요. 그 어. 컨셉 나한테 대화하는 거니까 뭐 존댓말하지 말고. 네. 어쨌든 맞아. 여튼 삼각김밥이 맛있어서 먹었고 너 자주 먹잖아, 근데 존나 삼각김밥. 자주 먹고 이렇게 거의 뭐 볼 때마다 끼니를 삼각김밥으로 먹길래 그때마다 듣는 소리가 사실 왜 좋은 거 안 먹고 이런 거 먹어 아니야 너? 근데 그치. 그 그때마다 사실 부모님도 엄청 안 좋아하시고 근데 뭐 일단은 삼각김밥을 먹어야 돼서 먹는 건데 그게 단순히 뭐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넌 절대 아니니까. 그치 절대 아니지. 그런 얘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와이어탭 하면서 지금 게스트들한테 항상 대충 요런 얘기를 해볼까까지만 전달을 하고 실제로 나도 이 녹화 버튼을 키기 전까지 이런 걸 해볼까 생각만 딱 하고 진짜 핵심적인 소주제를 단어로 나열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오거든. 그래서 사실 너한테 얘기했을 때 어쨌든 쿤디판다라는 래퍼 사람 인간 복현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고 그런 걸 가사에서 녹여내기도 했는데 뭐 그런 친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돈과 이런 거에 대한 여러 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거를 좀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였었어 일단은. 그래서 꽤 사는 집 아들로 사실 친구들이 자꾸 얘기하고 놀리지 놀리지 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뭐 뭔가 놀린다라고 표현하면은 뭔가 막 저거 뭐 놀려야 그건 되는데 아닌데 이런 건 절대 그런 식으로 놀리진 않고 어떠한 캐릭터성으로 사실 그거를 좀 너한테 넣어주고 있잖아 주변 친구들은. 그리고 그게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게 되게 어떤 그 놀릴 때 그 온도를 아직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진짜 좀 약간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 기분 나빴어 처음에.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게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찔리는 구석이 뭔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치. 그냥 천천히 좀 받아들이게 된 것 같고. 그게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너가 27살이나 됐고 주변 인물들 중에 뭐 나만 해도 이제 30대고 이러니까 내심 속에 이제 부러운 감정이 들어있는 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너도. 예를 들면. 그렇지 이제는 뭔가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진짜 놀리는 거였고 지금은 저 새끼 좀 부러운 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 이제. 그런 게 있지. 어쩔 수 없이 들지. 그래서 뭔가 내가 순서도 생각 안 하고 제가 말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뭐 굳이 뭐 가장 뭐 이런 주제를 생각하면 사실 너 앨범 중에서 균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근데 뭐 그것부터 얘기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뭐 지금 그냥 떠오른 건 그것부터 얘기해보고 싶어. 뭐냐면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너 랩 막 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분명히 주변 인물들 중에서 왜냐면 너가 랩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막 쇼미더머니 인기 얻은 지도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몇 년은 안 지났을 때라서 막 잘 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뭐 완전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적당히 뭐 고등 래퍼 지역 예선 정도 얼굴 비쳤어. 그래도 돈을 좀 벌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 아니면 쇼미더머니 불구덩에서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었어 그 시대에는. 맞아. 그때는 그랬어. 근데 뭐 엄청 큰 돈은 아니야. 왜냐면 맞아. 언더그라운드 씬 내에서 섭외가 매주 되기. 그러니까 뭐 한 30만에서 50만 원을 매주 벌고 레슨생이 한 5명 생겨. 그래서 직장인보다 아주 조금 더 버는 정도가 되는데 20대 초반인 래퍼들이잖아. 그래서 그치. 애들이 미쳐 날뛰긴 했어 그때. 그러니까 미쳐 날뛰다는 맞아. 게 막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된 게 느껴질 정도로 야 나 얼마 벌어 한다든지 아니면 명품 옷을 막 엄청 산다든지 이런 거를 옆에서 사실 봤잖아. 너도 보고 나도 보고 그랬을 때 사실 쿤디판다 너는 사실 돈을 몇백만 원 버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그때도 아니었을 거 아니야. 속마음으로는 사실. 뭐 액수를 정해보자고. 예를 들면 월 300만 원을 벌어. 그게 너가 그때도 부럽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게 근데 약간 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월 300이 당연히 그 적은 돈은 아니야.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큰 돈은 아니고. 음. 근데 우선은 내가 어떤
살아왔던 어떤 가정 환경에서는 돈을 함부로 쓰게끔 절대 가르친 적이 없으셔서 부모님이. 그래서 사실 나한테는 3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쓰는지 몰랐거든. 그때 아예 몰랐다.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이제 돈을 그 정도 벌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벌어서 내가 그렇게 돈을 크게 쓰고 다니고 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지금도 그런 성격 아닌데 지금 또 커지긴 했지 그 씀씀이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보면서 부럽다라는 감정이나 이런 건 당연히 들진 않았고 만약에 부럽다는 감정이 들었다면 그랬었던 것 같아. 약간 쟤네들은 멋있는 옷을 되게 잘 안다. 뭐 이 정도? 아니면 그런 거? 랩으로 벌어서 부럽다 이런 거 좀 있었나? 랩으로 벌어서 부러 자기 능력이 좀 어떤 증명이 되는 거야. 이런 게 당연히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도 시간 지나면서 점점 이제 어쨌든 벌게 되는 게 조금씩 커져서 어쨌든 나도 뭐 주말 한 일주일에 뭐 한 5, 60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레슨도 엄청 열심히 뛰고 해가지고 월에 그치. 뭐 4, 500 정도 이렇게 벌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치.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나 아는 거보다 훨씬 더 유명하지 않을 때 그땐 그럴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럴 때도 심지어 우리 부모님한테 그걸 다 얘기를 하잖아. 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벌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뭐 도와주고 싶으면은 도와주겠지만 하지만 아들이 아예 돈 버는 능력이 없이 크는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물어보시잖아. 근데 물어보면은 항상 뭔가 별로 잘하고 있지 않은데라는 느낌으로 답변을 하셨구나. 4, 500이어도 4, 500 멀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도 당연히 얘기를 하시지. 근데 너 나이 때 그렇게 벌 수 있는 건 드물다. 사실 너 나이 때 뭐 그때가 뭐 23, 24 아무리 많아도 그때였으니까. 사실 내 나이 때면은 대학생이잖아. 대학생 4학년이고 그러면은 그 정도 못 버니까 그건 정말 뭐 축복이고 그렇지만 향후 5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돈을 헤프게 쓰고 그럴 순 없는 거다. 그 정도 버는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사실 뭐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벌게 되는 돈의 액수에 만족을 하느냐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었을 때 그 능력이 인정받는 것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전자 쪽은 어쨌든 만족을 하기에는 부모님이 이제 꾸준히 나한테 기준을 높은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랩으로 벌면서 뭐 능력치를 증명한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 그렇게 증명이 되고 나니까 별게 아니었던 것 같아 나한테는. 이 얘기 들으니까 나는 당연히 넉넉한 가정 형편도 부럽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높은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되게 부럽게 느껴지긴 해. 나 지금 솔직한 감정은. 왜냐면 나도 심지어 DJ인데 프론트맨이 아닌데 너보단 조금 더 나이 들어서긴 한데 한 25, 6, 한 4, 5, 25쯤부터 이제 그 월 소득 한 400만 원, 500만 원 그 단계까지 갔던 것 같아. 막 못 버는 달도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400이 딱 정도는 됐었거든. 그리고 내가 20대 한 초반쯤에 비프리형 가사에서 뭐 나 월 400을 그게 되게 자랑거리였거든. 어쨌든 언더그라운드 뮤지션한테. 근데 나도 그게 딱 넘는 구간이 기억이 나고 그거를 예를 들면 나도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뭐 어머니 아버지 저 이 정도 이제는 법니다 했을 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와 진짜 대단하다 너 라고 생각을 하셨고 아니면 그 정도여도 나는 실제로 집안에 이제 효도를 할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심지어 그때부터는 일정 금액을 내가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도 한 뭐 50만 원 뭐 정도는 보내드렸던 것 같아. 부모님 계좌로 그냥 계속. 그러니까 뭐 한 400에서 450을 벌면 50만 원 떼서. 근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100살까지 살 거면은 계속 경제를 규모 있는 경제에 대해서 체감을 해야 되고 뭔가 그 나중을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가지고 되게 그냥 따뜻한 감정들과 추억은 남아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했었던 추억들이기도 해.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들었을 때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그 같은 상황으로 지금 너가 그 구간 아까 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생기고 레슨도 해서 직장인보다는 조금 더 버는 데까지 갔잖아. 그 다음 단계까지 갔잖아. 이제 방송도 나오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큰 X가 들어올 만한 일들을 더 많이 벌었잖아. 근데 그때쯤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로 치면 쇼미더머니 같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뭔가 너랑 비슷한 액수를 버는데 이미 뇌에서 말도 안 되는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 너무 신나 있는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니야.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그것도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사실 일단은 우선 얘기를 하자면은 크든 작든 만족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지금 내 자아가 실현되고 있어 이런 감정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치.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나는 사실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을 그러니까 특히 래퍼라고 하는 게 너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표현하기 싫은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 그 또 과시를 하는데 너무 좀 치중이 돼 있다 보니 약간 그거 같네. 무한도전에 도끼님 나왔을 때 유재석 앞에서 그랬다고 막 사람들이 엄청 근데 조롱했잖아. 심지어 나는 그 방송을 못 봤어. 근데 그 짤 들어가면서 보니까 엄청 돌더라고. 근데 뭐 그런 거겠지. 그 정확하게 지금 얘기한 게 좀 나한테는 되게 좀 크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그 당장 같은 음악 시장만 보더라도 힙합 쪽에서 하다가 이제 뭐 작사나 작곡 쪽을 건드리다가 이제 케이팝 쪽으로 넘어가는 친구들 있잖아.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은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은 씬에서 버는 것보다 비교가 아예 안 되지. 진짜 잘 되면은 최소 10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벼룩 되는 거지. 진짜 벼룩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너무 정말 작은 돈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좀 귀여워 보인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어티비 찍을 때도 그 얘기했지. 맞아. 그 공연 얘기하면서 우리 완전 언더그라운드 공연하는데 우리 막 완전 케이팝 아이돌 콘서트랑 비교 많이 당하고 이럴 때 있죠. 그건 좀 다른 거긴 하지. 상대적인 건 맞지. 사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음악과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돈의 기준에 더 분리되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 입장이야. 결국은 그렇게 다 만물주의로 가기 시작하면은 근데 그냥, 또 힙합이라서 우리가 그치. 하는 장르 아닌 힙합이라서 뭔가 돈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사실 너는 아니지. 너는 굳이 너 음악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여기는 문제는 그게 그렇지. 그리고 또 그게 대외적인 이미지니까 힙합은 뭔가 돈에 대해 뭐 이건 여러 이유가 있지. 이걸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 뭐 인종적인 이유로도 그런 거를 많이 말해 왔으니까 힙합은.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쨌든 그 매력이 어필이 됐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게 맞거든. 내가 보기에 충분히 돈 얘기를 한다. 아니면 힘들었던 사람이 뭐 멋있지.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 과시라고 하는 것이 래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과시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만큼 벌고 막 이렇게 해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벌었다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은 일인데 그게 어떤 과시한 만큼 그게 또 충분히 그만큼 벌어들여야 되는 거고 근데 5천만 원을 버는 래퍼가 5천만 원을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 안 되지. 근데 이제 그래서 내 생각에는 비용처럼 과시 비용이 있고 과시 비용과 실제로 버는 거에 어떠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버는 거의 대부분을 과시하는 데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고 실제로 돈도 안 남을 거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번개장터 가가지고 그 명품 팔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지. 저렇게 할 거였으면은 그냥 조금 더 현명하게 전략을 짜서 5천만 원을 벌 수 있었을 때 대부분의 돈을 좀 이렇게 쟁여두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도 사실 내가 그렇게 명품 자랑하고 이런 래퍼 아니니까 정말 없는 편이지. 그 사람들의
그 기본 생각 방식은 모르지. 그렇게 해서 또 쟤 진짜 돈이 많아 보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또 그 사람한테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게 근데 딱 그래서 결국 우리는 힙합 씬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요즘 인플루언서들은 그렇게 돈 버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요즘 인플루언서들 명품은 요즘 엄청 뜨는 산업 자체가 명품 대여 산업이 실제로 진짜 국내에서 지금 그치.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자기들 명품이 아니고 실제로 빌리거나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굴리는 거야. 뭐 비싼 명품을 착용시켜서 막 어디 프로그램에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금수저 뭐 돈 많아 이렇게 하고 그걸로 유명세로 돈을 진짜 벌어서 나중에 진짜 명품도 사고 집도 사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래퍼한테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 이거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도 싫은 거잖아.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게임이나 뭐 만화 같은 걸 치면 먼치킨이 되기를 항상 희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같아. 힙합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고꾸라지는 사람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치. 근데 고꾸라질 확률이 어쨌든 조금 적은 사람이라는 거지. 어느 정도 가정 환경이 좋은 거는. 맞아. 그런 부분에서는 축복을 받았다고 너무 당연히 그게 생각하고. 지금 대화 이렇게 아직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확 왔어. 나는 벌써. 그게 진짜로 그냥 계좌에 찍혀있는 액수가 아니라 방금 이제 너한테 부모님이 해주신 내용인 것 같아. 그게 진짜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가 되게 싫어하는 유형이지만 부자들의 습관 그런 책 같은 걸 읽은 것처럼 마치 지금 어쨌든 나는 그런 좀 인상 깊은 지금 생각들이 들긴 들었고 그래 재밌네. 또 혼자 생각 엄청 많이 하네. 근데 뭔가 이거 하길 잘하긴 한 것 같아.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진짜로 사실 우리는 대화 많이 그러니까 뭐 요즘 바빠서 뭐 못 볼 때가 있어도 대화 많이 하는 편이지. 만나면 이런 대화를 하잖아 우리는. 그치. 아니면 뭐 다른 뭐 뮤지션들 얘기하는 거지 뭐 아니면 음악에 대한 얘기하거나. 근데 이 대화를 요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대화 잘 안 하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긴 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돈을 대하는 어떠한 마인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뭐 아까도 뭐 좀 농담처럼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가 사실 늘 생각하는 거는 남이 버는 돈 자체를 정당하게 벌었다면은 액수가 어떻든 간에 나는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거를 정말 뭐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실제로 노동을 제공을 했을 때 벌게 되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를 하고 있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황 설정을 하면 그러면 모 래퍼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한 월 1,000만 원 정도 벌어. 근데 월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스타일의 가사를 썼어. 그러면은 그건 싫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1,000도 별거 아니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이 좀 우스워 보이는 우스워 거지. 보일 수 있지. 왜냐면 거기부터는. 그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된다고. 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더 키워서 뭐 억을 버는 사람이 200만 원 버는 사람을 무시해야 되냐면 절대 아닌 아니지. 거지 내 기준에서는. 뭐 근데 그런 건 있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단순히 과시뿐만은 아니지만 이 과시에서도 결국은 내가 짝 넣은 병신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어떤 오락적인 컨텐츠로서는 사실은 보기는 좋아. 근데 만약에 어떤 실제로 누구를 사석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이 야, 그 새끼는 뭐 돈 개 없고 막 음악하는 거 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난 얘기하면 그건 별로 안 좋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는 음악이 가치가 더 있는 게 돈으로만 증명이 되지는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아까 전에도 꾸준히 얘기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버는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와 자기가 하는 창작 어떤 세계를 너무 동일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바른 생각이네. 근데 뭐 나는 뭐
근 몇 년 사이에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 본 경험을 했지 그전에는 그래도 막 내가 막 집안을 먹여 살릴 필요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냥 나만 어떻게 잘하면 되는 수준이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고 나니까 사실 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관점을 되게 속으로 좀 평가하게 되긴 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평가할 필요가 없을 때는 내가 안 힘들었을 때였고 힘들어 보고 나니까 '저 사람은 이 액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네. 할 것 같다. 이 액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가 엄청 돌더라고 나도. 그래서 확실히 너는 그런 생각 자체는 많이 해 보지는 않았겠구나.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지금도. 그러니까 나 진짜로 나도 원래 아무 생각 없었거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옛날에도 안 힘들어도. 막 그리고 그러면 기분이 좋거나 뭐 많이 벌면 기분이 좋고 적게 벌면 기분이 안 좋고가 있었는데 요즘은 누가 얼마를 벌었다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돈을 벌었다. 아니면 그냥 보통의 일을 보통의 사람이 해서 벌었다. 모든 걸 다 생각하게 돼 그냥. 이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벌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겠다. 아니면 뭐 돈을 잃었다. 실패담도 많잖아 요즘은 특히. 내 유튜브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 내 알고리즘이 그렇게 해 주는 거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 요즘 알고리즘 벗어나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독한 거 아니어도 막 뉴스 같은 거는 그냥 뜨잖아. 알림 설정을 음. 안 했는데도 알림. 보면 음. 되게 부정적인 소식 많고 심지어 내 알고리즘엔 그래서 실제로 실패담이 올라올 때가 꽤 많고 아니면 아예 그 뭐 고시원에 사는 이렇게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의 얘기 이런 것들도 막 올라오더 와 내 알고리즘은 심지어. 그니까 뭐 성공이든 실패든 좀 그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남의 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었지. 래퍼들 중에서 결국은 내가 음. 심지어 내 곡에서 어떤 얘기한 어떤 슬픔이나 음.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되게 많이 음. 하는데 음음음. 그런 데 있어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애가 사실 뭘 슬프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 음. 뭐 근데 그 뭐 내가 느끼는 쿤디판다의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 뭐 슬픔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그것보다 나는 너가 하는 가사들 중에서는 약간 "사실 뻥이었어." 음. "뻥이야?" 뻥 아저씨처럼. 뻥 아저씨 어. 같은 느낌이 있지. 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쿤디판다 가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맞아. 만약에 어. 내가 음. 뭔가 진짜 가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음음음. 이러면 또 당연히 내가 할 말도 없겠지만 음음. 애초에 그니까 내가 느꼈을 땐 그런 것 같아. 음. 어쨌든 우리가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음. 돈이 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조금 힘들 때 음. 느껴지는 억압된 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음. 그 감정이 어떤 되게 주가 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내 음악이 그런 음.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야 근데 이거 방송하면은 넌 이미지 이거 본 사람들 입장에서 너 이미지 더 좋아지겠는데? 그래? 생각보다. 왜냐면은 바르게 자랐네 되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바르게 자라서 그래? 어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 그렇구만. 음. 그러면은 너는 어쨌든 지금 말한 걸 보면은 돈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하는 편이고 어쩔 수 그렇지. 없이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이것도 직업이잖아. 뭐 그런 말 안 하고 싶어 해도 그렇지. 우리는 어쨌든 이걸로 돈을 버니까. 그러면은 액수로 목표를 정하진 않겠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어쨌든 연봉에 따라서 이직도 하고 뭐 계속 연봉 얼마가 목표일 거고 그러니까 커리어를 어쨌든 돈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치화해 놓고 목표 삼아서 커리어를 밟아 나간단 말이야 대부분 직장인들은. 근데 너는 이제 '얼마 정도 벌고 싶다.'는 없을 거고 분명히. 음. 그러면 뭘 목표로 해? 그 인기도 아닐 거 아니야. 인기라면은 사실 지금처럼 커리어를 이렇게 꾸려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어 근데 사실 그런 조금 인기든 돈이든 그런 어떤 음. 목표가 있기는 한데 음. 그 목표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나한테 음.
큰 어떤 목표인지 잘 모르겠어.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난 사실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게 좀 요즘 들어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거든, 사실. 왜냐하면 너무 반복이 되기도 하고, 정답이 너무 세상에 정해진 정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과거엔 뭐였어 그럼? 과거에는 조금 더 뚜렷했을 조금 때. 더 뭔가 원대하지만 뭔가 있었지. 뭔가 뭐 공연으로 뭐 300명, 아니 3,000명 채우고 뭐 이런 그런 거. 그런 것과 뭐 잘 모르겠어.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더 원대한 꿈은 꿔본 적 없어. 한국 힙합을.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 아니 당연히 지금도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그런 데서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명예도 있고, 그게 좀 어느 정도의 명예가 충분히 있으면은 인기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당장에 뭐 세상이 모두 원하는 뭐 슈퍼 락스타가 되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돈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와서 생각을, 지금 내 인생에서 또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건데, 지금 와서 보면은 돈에 뭐 내가 이 정도 벌고 싶다 하는 돈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명예도 똑같고 뭔가 인기도 똑같고 약간 그런 것 같아. 사실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은 딱히 없어가지고 더 뭔가 불투명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당장 지금 나한테 있어서는 내가 앨범을 냈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으면서 그리고 뭐 내가 몇 장을 뭐 몇백 장 앨범을 뽑을 거면 몇백 장 앨범을 다 판다. 또 공연을 뭐 이런 뭐 500명 석으로 했는데 그게 다 팔린다. 뭐 이런 진짜 당장의 어떠한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얘기한 예시들로 하면은 엄청 그렇게 많이 남는 상황은 아니잖아. 뭐 실제로 돈이나 아니면 뭔가가. 그래서 그런 거를 꾸준히 이제 레슨을 통해서 계속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렇게 남은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조금 더 내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내 지지 기반을 키우기 위해서 후배 뮤지션들을 도와주는 게 어떤 지금 내 목표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국 힙합을 바꾸자, 이게 그 지점을 얘기한 거였어 난 사실. 근데 이제 그 후배 애들이 이제 한국 힙합을 바꾸고 싶은지 안 바꾸고 싶은지 모르겠고, 이제 어떤 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어쨌든 한국 힙합을 바꾸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한국 힙합의 어떤 굉장히 큰 지점이 됐으면 그게 좋겠고, 우선이지. 무조건 어떤 굉장히 큰 물감 한 방울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혼자서 영향력이 있는 것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서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데자부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을 때 활동을 왕성하게 같이 하고 같이 뭔가 나누고 이러니까 커졌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중심으로 그런 게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지. 이거 뭐 말해도 되나? 사실 너가 쿤디판다 진짜 사치도 안 하지만 규모 있는 돈을 쓴 거는 후배 뮤지션들한테는 좀 쓰는 편이잖아, 너가. 그렇지.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 경제적으로도. 뭐 정확하게 뭐 말은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는 뭐 비싼 건 진짜 비싼 소비는 내가 보기에 한 적이 없어, 거의. 그래서 정말 뭐 너가 짜잘한 것들, 그러니까 막 진짜 뭐 약간의 뭐 명품 옷이야 살 수는 있지. 그냥 그게 아니라 막 말도 안 되는 뭐 시계를 산다든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어쨌든 꽤 규모 있는 돈을 후배들한테는 너가 하나도 안 아끼는 걸 내가 봐왔으니까. 앞으로 근데 딱 사실 너 이제 27이면 이제 꽤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직장인들은 20대 후반쯤 되면은 왜 대기업에 간 직장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주변에 그쯤에 보통 집을 마련해. 그러니까 아예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온 친구들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직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자기가 사는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를 그냥 구매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일생에 처음으로 뭐 자기 커리어를 좀 탄탄히 밟은 사람 기준으로는 딱 20대 후반부터는 큰 소비를 딱 이뤄내거든 그때. 뭐 차를 산다든지 진짜 집을 사면 제일 좋은 거고. 넌 아직 그런 적은 없잖아.
일단 그 돈을 모으고 있어. 모으곤 있어. 돈을 모으고 있는데 그걸 어디다 쓸지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가게 차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치. 계획이 아직 있진 않구나. 있진 않아. 근데 어쨌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막 써버리고 이런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약간 그런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장에 내가 어딘가에 쓰지 않고 뭔가 아직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구나 남들에 비해서. 쿤디 판다 후배들은 쿤디 판다한테 잘해야겠다. 잘해야 되는데 뭐 사실 아니 그러니까 돈까지 모으고 있대. 자기가 잘하면 진짜 큰 일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진짜. 그치. 차 살 생각은 없어? 이게 차랑 시계가 나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과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이거든. 아니 그냥 기능으로서라도. 근데 기능으로서 그럼 남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일단 마포구에 살고 있고 대부분의 활동 반경을 마포구에서 하면은 필요 없다. 차가 필요가 없고 내가 시계는 내가 팔지도 잘 못 차 사실. 손목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비와이 형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시계 있으면은 내가 형 한번 차봐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차봐. 진짜 이게 어떤지 궁금해서 착용감이 불편해. 그래서 안 차게 돼. 맞아. 팔이 항상 그렇게 뭐가 없었던 게 나도 그냥 쿤디 판다 하면 이미지로도 기억날 정도라서 그런 건 살 생각이 없고. 심지어 나는 귀걸이도 2개 다 뚫었는데 찌로해? 아니야 뚫었어. 심지어 처음엔 진짜? 찌로했지. 근데 이제 찌로하면 아프잖아 하루 종일 하면. 그래서 이제 뚫었거든. 근데 너무 귀찮고 불편하니까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다시 막혔어.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 안 좋아하는구나. 그치. 그러면은 집, 차 말고 옷 말고 먹는 것도 뭐 당연히 쓸 테니까. 근데 먹는 것도 생각해보면 넌 비싼 거 막 많이 안 먹는 것 같아. 제일 많이 쓰는 게 근데 술 먹고 하는 건데. 근데 그래봤자 뭐 라멘 먹고 이러니까. 맞아.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비싼 음식 먹으면 당연히 기분 좋지. 진짜 비싼 음식들은 어쨌든 간에 일례로 오마카세 같은 거? 오마카세도 그렇고 고기도 진짜 질 좋은 고기는 맛 자체가 비싸지. 다르고 너무 좋은데 그것도 매일 먹는다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삼각김밥 그런 거야? 삼각김밥 먹는 거 제일 많이 봤는데. 삼각김밥이라 라멘이야. 삼각김밥도 정말 기능에 충실한 그 음식이지. 난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맛있고 근데 이제 여기저기 갈 때 정말 적당한 포만감으로 몇 시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맛있는 음식. 나한테는 딱 이런 느낌이거든. 그리고 너는 뭐 해먹기도 많이 해먹어가지고. 맞아. 맨날 요리해서 먹으니까. 그치. 뭐야? 쿤디 판다 정말 창창하구만. 정말 알수록 창창한 놈이구만. 뭔가 스스로도 뭔가 나 생각보다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드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니까.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네.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집단군 내에서 이러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완전히 탄탄한 마인드와 미래를 갖고 있네. 생각보다도 더. 그래서 근데 어쩌면 이런 생각 때문에 음악 커리어에 이 생각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런 이제는 뭐 돈 얘기가 아니고 이건 조금 예외로. 그래서 사실 쇼미더머니 너 나오고 나서 인기 엄청 얻었잖아 사실 그 직후에는. 뭐 뿌리 같은 거는 아예 뭐 너무 잘 됐지. 그 급식이들이 그냥 나는 코린 노래방 자주 가니까 그때 가면 진짜 다 부르고 있었어요 옆방에서. 그럴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그냥 어쨌든 앨범 모드로 가거나 이런 선택에서도 이런 사고가 들어 있기는 하겠네.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만약에 그러니까 약간 아예 그 정반대의 가정으로 내가 만약에 당장 돈을 벌어야 됐다 뭐 이런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다른 선택들이 있었겠지. 뭐 광고 더 해볼래요. 뭐 이렇게 하고 뭐 더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렇다고 광고를 다 깐 건 아니야. 그냥 오면 당연히 하고 그러지. 너무 좋잖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지 그렇게 오면은. 근데 막 그런 건 안 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너한테 갑자기 막
음이보감 이런 거 들어오는 거야. 막. 와, 이거 먹었더니 술이 확 깼어요. 이런 거 바이럴 들어온다고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때. 그치 그런 건 안 하지. 근데 액수의 문제가 아니잖아. 액수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쓰이고 이렇게 하면 난 좋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20살 때 쇼미더머니 5를 나왔을 때 아디다스 그 광고 성우를 했었잖아. 손흥민 그거지. 근데 그게 사실 손흥민 선수님이랑 아디다스여서 한 건 아니야. 아니지. 그게 어떤 그냥 다른 뭐 도메스틱 브랜드든 뭐든 다 했을 수도 있는 그냥 거거든. 너가 버벌진트님을 좋아해서 유사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고 난 해석을 했거든. 어느 정도 그것도 당연히 있고. 근데 여튼 지금 그 얘기로 넘어와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당장 이 가지고 있는 유명세를 가지고 내가 이런 저런 거 해하면서 행사만 지금 뛰어야 돼 막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데서 너무 다행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내가 이 하입을 좀 잃는 한이 있더라도 얘가 앨범을 진짜 많이 내고 잘 내는 아티스트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그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한 거지. 딱 그 정도 아닐까? 그리고 사실 이거에 약간 진짜 돈이랑 관련 없는 얘기인데 쇼미더머니에서 얻은 하입을 잃은 건 뭐 어느 정도 내 선택이 있지만 그거는 사람들 선택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관심 식어서 팔로우 끊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아니야. 너가 유지할 방법은 더 있었지. 길게 그래? 유지할 방법은 있었지. 그런가? 그 정석 테크들 있잖아. 뭐 좀 비꼬는 거 같나? 근데 막 정석 테크들 있잖아. 그 팀들끼리 막 계속 모여서 계속 셀카 찍고 계속 관련된 프로젝트를 뭐 이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 하입이 어쨌든 더 오래 유지는 돼. 확실히. 우리 많이 보잖아 그런 거 사실.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네. 좀 안일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못했어. 이거를 길게 유지할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제 정석 테크가 나온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거 막 엄청 비꼬는 의도가 아니라 당연히 비꼬는 의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이게 당연히 길게 유지돼.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거든 사실. 하다못해 이걸 말하면 내가 비꼰 게 아닌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겠는데 내가 감히 박재범을 비꼴 리가 없으니까. 박재범님도 항상 그 자기 팀들 가지고 쇼미더머니 끝나고 막 딩고도 찍고 블루책 리믹스도 하고 막 이랬잖아. 그게 사실 그 하입을 되게 길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거를 일체 안 해서 얘가 그냥 진짜 완전히 그냥 그런 걸 차단하려고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들어서. 근데 완전히 차단하려고 했던 건 진짜 아니고 그냥 생각을 안 했던 게 맞는 생각을 게 안 한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내가 쇼미더머니에서 굴저 팀에 있었잖아. 근데 굴저 팀이 쇼미 끝나고 만날 일이 한두 번 있었어. 뭐 상도 받고 막 이러느라고 뭐 뒤풀이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렸거든. 그러니까 있으면 그래도 다 같이 수고한 팀이니까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이랬는데 그냥 그 이후에 약속을 잡은 적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안 찍은 느낌? 그렇다. 근데 그런 거에 있겠지. 만약에 진짜 형 말대로 절박했으면 계속 만남을 요청한다든지 이럴 수 있었을진 뭐 모르지. 해볼까요를 먼저 얘기한다든지. 근데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막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도 아닐 것 뭐 같은데. 이거는 비꼬는 게 맞는데 뭐 카톡방 캡처를 해서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지. 그런 건 좀 나도 당연히 내 그런 건 나도 취향이 진짜 아니지. 비꼰 거 맞아. 이건 싫거든. 그런 건 아니었다. 오케이. 막 여기서 더 뭐 커리어나 막 그런 거 딥하게 들어갈 생각은 없고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 어쨌든 그냥 돈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좋네. 그냥 얘기가 역시 술술 나오는구나. 뭐 앞으로 돈 쓸 계획이 생각보다는 없는데도 모으고 있는 점이 좀 너무 사기캐 같긴 하다. 그치. 그리고 어쨌든 나는 어쨌든 최대한 지금 내가 보는 세상에서 조금 더 내가 썼을 때 마음이 좋은 곳에 좀 쓰고 싶거든. 이게 기부랑은 좀 관련이 없어. 기부를 하긴 했어? 한 적 있어? 기부를 하는데 사실 지금도? 달마다 하는데 당연히 큰 돈이 아니고 올리진 않는구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올리는 건 무조건 손해야 요즘. 왜?
졸라 액수 큰 돈 아니면은 무조건 손해고. 정기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만 올리는 거는 그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건 손해 아닐 수 있지 않나? 이게 사실 좀 다 꼬아서 보면은 꼬아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정기 후원한다는 사실은 난 자랑하고 싶을 것 같거든. 그리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도 보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기부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그분들은 내가 쿤디판다인 걸 모르시니까 아마 이걸 안 보겠지. 근데 나는 내가 후원을 하면서도 이 후원할 돈이 진짜 제대로 돌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의심을 해. 나도 해. 그런 거 할 때.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내 기억으로는 엄청 유명한 힙합 가수분이 그렇게 뭐 어디 그런 단체에 기부를 옛날에 엄청 했는데 거기가 사기 집단이었어. 와. 그게 아마 그거였을 수도 있어. 그 동물 보호인데 동물 학대 그런 거 계열받는다. 그런 거였는데 그분이 되게 격분하면서 스토리에 올렸던 19년도 막 이랬었거든. 아, 나 뭔가 어렴풋이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씨 이게 그러니까 올바른 데 쓰인다고 하는 게 올바른 데 쓰일 수 없구나. 내 손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완전 뭔가 어딘가에 쓸 때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 돈을 이렇게 썼을 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끔 볼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랑을 안 하고 있다. 자랑을 안 하는 거고, 기부하는 것도.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기부도 아니고 그냥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후배 도와주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만약에 어떤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데 막 내가 아끼는 동생이 형 저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다고 난 빌려주진 않아. 어떤 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그 단순히 어떤 뭐 이걸 빌려줬을 때 상환이 되냐 안 되냐 보다도 그러니까 돌아오는 어떠한 무형의 가치도 좀 더 생각을 해본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것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겠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여유겠지. 근데 기부도 하는구나. 하긴 해. 많이는 안 해. 그리고 많이는 당연히 못 하고 나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내가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아서 사는 건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해도 돼?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거절을 많이 하잖아. 20대 그래도 몇 년 안 됐어. 지금 혼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근데 그래도 거절도 많이 하지 않았어, 너? 거절을 부모님이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할 때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은 더 도와주고 싶으신 게 있는데 내가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안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최소한 인간으로서 내가 사회적인 구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좀 걸어놓은 어떤 제동장치 같은 거지. 왜냐면 나는 내가 절제력이 딱히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스스로도 의심을 하는 거지. 나 스스로도. 근데 그 지원을 받아서 날개를 달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자실현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어쩌면. 날개를 달 게 뭐가 있냐는 거지. 지금 내가 하는 음악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돈 가지고 뭘 살 수 있어 지금 내가 하는 뭐가 힙합 있을까? 음악에서. 너 후배들을 데자부 산하 레이블을 네가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건 아무런 이득이 없어 나한테. 당장. 너한테는 이득 없어 사실. 나한테 이득이, 그러니까 걔네한테만 이득이 있어. 그런 걸 뚜렷하게 보는 거지. 지금 얘네를 그렇게 당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해서 얘네가 나한테 뭘 가져다 줄 수 있지. 얘네 대가리만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고. 야,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대가리가 크는 거를 그냥 바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걸? 내가 보기에 레이블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그 대가리가 컸다는 말이 좀 너무 좀 안 좋으니까 내가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그 기고만장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결국은. 그치. 근데 그 기고만장에 있는 거는 그렇게 산하 레이블 안 차려줘도 기고만장할 애들은 기고만장해서 어차피 무료로도 경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쿤디판다 후배들 잘 보고 있어라. 네, 상관없어. 기고만장하지 마라. 이 얘기구만. 근데 이제 나는 어쨌든 간에 당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 내가 보고서는 계획을 딱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보면서 내가 목표를 정한다 했잖아. 근데 그게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지원을 해주거나 그럴 때도 이제 그런 당장에 이걸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얘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를 보는 거지. 필요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결국은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가 도와주고 있는 후배 뮤지션들이 그렇게 내 모든 걸 다 줬을 때 걔 슈퍼스타가 돼서 뭐 나를 더 띄워줄 것이냐 하면 아니잖아. 그럴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잖아. 만약에 그런 구조였으면 또 다른 얘기지. 세상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네. 이런 건 봐도. 왜냐면 약간 힙합 하는 사람 특이 그런 좀 소년 만화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구석이 있어 가지고 뭔가 후배 양성을 할 때도 더 영혼을 갈아 넣는 경우가 난 있는 것 같거든. 근데 형 말이 나도 완전 맞다고 생각하고 어. 그리고 나는 어쨌든 간에 그게 음. 어떤 그 소년 만화 감성은 2000년대 감성인데 그치. 나는 그걸 갖고 있어 사실 좀. 나는 2020년도에 요즘 나오는 소년 만화 감성이라 생각하거든.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클리셰를 한 번 더 꼰 느낌의 소년 만화 감성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뭐 그렇게 세상을 뭐 이렇게 최대한 잘 보려고 하고 하더라도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러 가면 걔네들 도와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치고 낭만이야 나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꼬아서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 그래도 쟤는 돈이 많아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할 말 없거든. 실제로 그런 형들이 있었어. 그냥 나랑 이렇게 음악 얘기하다가 그냥 "아 맞다. 너 근데 집에 돈 많잖아. 아이 존나 극혐이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형들도 있었어. 근데 뭐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그랬지만 그게 정말 어떤 자기 중심으로 보는 세상이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를 좀 알게 된 것도 있고 그걸 뭐 내가 꺾으면서 아씨 아니에요. 저도 순정이 있고 저도 뭐 낭만이 씨발 있어요. 낭만이 있고 이렇게 얘기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어차피 그냥 나만 아는 거니까. 네 낭만은 요새는 그런 데 있어. 그런 데 있는 거였구만. 근데 또 만약에 결국 낭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충분히 즐겼을 때 이제 수명을 다하는 거라 생각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게 좀 질리면은 후배들은 그때는 별로 안 도와주겠네.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결국은 알아서 잘해야지 사실 그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만약에 내가 음음. 나한테 도움을 받는 후배 뮤지션이었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자기를 홍보하고 빨리 자기의 파일을 챙기려고 할 거야. 지금의 이 도움을 받아서. 근데 그러지 않고 안주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직 모르지. 만약에 안주한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내 낭만을 죽이는 해충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안 도와주게 되고. 안 도와주게 되지. 2020년대식 소년 만화 감성이 이런 거구나. 2000년대식 야 그 지금 2023년이잖아 벌써. 근데 2000년대식 그 소년 만화 감성 덕분에 2010년 초반에는 분명히 힙합씬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 다 레이블이 크루처럼 움직였고 그 크루라는 게 진짜 소년 만화식이었잖아. 너무 그 보기 당시에는. 좋았지. 근데 그게 지금은 어쨌든 안 통하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요즘 세대식으로 하고 있는 거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건데 결국은. 근데 나도 결국은 그런 낭만이 있어. 그래서 뭐 설이는 낭만류지. 설이는 너무 낭만류지. 그 집단 자체가 그렇게 모인 거지 사실. 그만 낭만적이어도 될 것 같아. 설이도. 그런 걸 의견을 해? 피력을 해? 아이, 설이 내에서 안 해? 하지. 설이 내에서는 사실 그런 말 그러니까 그런 막 의견 피력을 많이는 안 하는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사실. 내가 좀 그래도 어. 서열 3위 정도 하는데 1인 당연히 손신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열이 그러니까 서열이라는 게 말의 빈도를 말의 빈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행동력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주어진 상황에서 누군가 행동력을 제시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럼 이거 이렇게 하자로 이제 아니 추가로 얘기하는 설이는 사람이지. 뭔가 내 상상 속에서는 더 막 빡센 행동과 약간 행동을 자꾸 계획할 것 같거든. 뭐 힙합씬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보자. 뭐 요즘 애들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서. 뭐 얘기가 딴 데로 새긴 하는데 뭐 딱히 그걸 계획하고 하진 않고 계획하고 했으면
더더욱이나 치밀하게 했을 거고. 아 그러진 않는 거였구나. 그럴 수는 없어. 그게 또 그렇게 되면 낭만이 아니야. 아 그래? 낭만이 아니야. 그러면 또 낭만이 아닌 거야. 가슴이 끌어올라서 그날 뭔가 해야지 낭만인 것 같아. 낭만론까지 얘기를 잘 해봤네. 뭐 할 얘기는 다 했고 나는 이미 대화 시작부터 되게 많은 걸 느꼈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진짜로 이거를 풀로 본 사람이 있다면은 쿤디판다 홍보도 됐어 오늘은 확실히. 근데 생각보다 되게 바르게 잘 자랐네. 그리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것도 나는 오늘 녹화한 거 이 영상에 되게 좋은 그런 뭔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이 영상이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 뭐냐면 사실 좀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형편 좋은 집에서 자란 사람들을 무조건 안 좋게 보긴 하거든 내가 봤을 때. 뭐 이것도 어. 사실 어쩔 수 없는 시선이 있을 거야. 근데 뭐 못됐다의 얘기가 아니고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진짜로 자기를 벼룩으로 대할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해. 실제로 사람들은. 그 진짜 벼룩은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거 농담인데 그걸 진지하게 진짜 하층민 자식들 이렇게 볼 거라는 걱정을 일부는 무조건 해. 조금은 하는 것 같아 사람들 대부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런 부자인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그 생각을 해. 왜냐하면 내가 받아온 이제 내 얘기 조금 더 하자면 내가 받아온 오해 중에서 살면서 받아온 큰 오해가 뭐냐면 내가 잘생기진 않았어. 내가 거울을 봐도. 근데 내가 되게 피부가 진짜 하얗고 엄청 하얗지. 뭔가 가난하게는 안 생겼어 확실히.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있는 집 잘처럼 생겼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여기 데뷔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도 주변에서 그런 말을 했어. 난 존나 억울하지. 예를 들면 너한테 누가 계속 너 집에 돈 많잖아 이렇게 하면 너는 그럼 많긴 하지로 끝나지만 나는 사실 속으로 씨발 나 없는데 그런 거를 많이 겪었거든. 근데 그게 나한테서 손해를 물론 이득인 적도 있어. 내가 왜냐면은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한 50만큼 똑똑한데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런지 똑똑하네 하면서 한 80으로 똑똑하게 봐주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그렇게 좋은 점도 있었고 나 그걸 누렸어 심지어.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어 가지고 나한테 결국 다 손해였어. 그러니까 실제로 열받을 때는 열받아서 손해였고 실제로 내가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체면 치료하려고 내가 쓴 돈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뭐 밥을 사 먹었어. 감자탕 먹었어. 10,000원씩 내라는 말을 내가 못한 적도 많았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나 되게 형편이 넉넉한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보다 뭐 예를 들면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이면은 그냥 무조건 내가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면 지금 보면 쌓이면 큰 액수로도 크고 그냥 실제 내 이미지가 아닌 걸 위해서 어쨌든 지출을 하는 게 그냥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별로더라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뭔가 너한테 내 경험을 좀 공유하자면은 그런데 이렇게 나는 그런 오해를 참 많이 받았네. 억울해 지금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때 그 고가운 시선들이 다 느껴지거든. 예를 들면 공연 섭외도 막 내가 하는 거는 돈 안 주면 안 해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돈 많이 안 주면 안 해 이런 것도 많았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쟤 되게 부잣집 아들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식이었었거든. 그래서 참 별로였던 경험이었다 나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거는 앞으로는 내가 힘든 상황을 좀 그냥 오픈하려고는 해. 맞아. 형 인스타 보니까 좀 원래 안 했어. 원래 안 했는데 내 그러더라고. 성격 오래 봤으니까 내 성격 아는데 나는 원래 내 개인 감정을 엄청 오픈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니면 감성은 오픈하는 스타일이지. 그거는 일종의 전시야 사실. 그러니까 내가 뭐 센치한 감정을 느끼는 거는 옛날부터 오픈해 왔어. 너하고도 농담식으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뭐 약간 이성한테 잘 보일 때도 이런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그치, 반은 그치, 그치. 농담이지만 원래 감성은 오픈했지만 실제 감정이나 상황은 원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거든. 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그런 오해도 꽤 커.
예를 들면 뭐 이성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오해를 받은 적이 많으니까 실제로 이젠 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조건을 어쨌든 보면서 이성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내 또래는. 그치. 근데 이제 나를 보고 이 사람 뭔가 이 사람이 하는 일에서도 커리어가 이제 꽤 오래됐고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으면 그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생각해 봐야 될 요건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올 거란 말이야, 나랑 뭔가 교제를 해 보고 싶은 사람은. 근데 사실 아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아니든 말든 그걸 즐길 수 있었으면은 이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모든 걸 오픈을 해야,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은 SNS 중에서 가장 노출도가 큰 거를 사실 시작한 거잖아. 그치. 나라는 사람이 어떤지를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걸 하니까 이거를 하고 유튜브도 하고 다른 SNS가 됐든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내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되게 많이 말하려고 해. 그래야 앞으로 내가 기존에 알았던 친구들이든 새로 뭔가 만나는 친구들이든 나하고 가까워질 사람들은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나이가 돼 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나이와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와이어탭 하는 게 결국에는 나는 이거 내 채널에 계속 올리고 나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잘 나가고 싶다.'라기보다도 적어도 이걸 보는 사람은 내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볼 거 아니야, 유튜브는 결국에는. 그랬을 때 이렇게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 필터링이 되고 됐을 때도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 이거는 이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든 그치. 이렇게 뭐 쿤디 판다랑 대화했을 때, 뭐 손신바랑 대화했을 때, 뭐 콜캐시랑 대화했을 때 켄드릭스는 이런 말을 했네. 이런 말에 나는 공감을 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보는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내적 친밀감을 쌓잖아. 그러니까 필터링 됐을 때도 내적 친밀감을 쌓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컨텐츠 유튜버들처럼은 난 못하지 이제는. 왜냐면 이미 컨텐츠형 유튜버처럼 연기를 하는 그런 유튜브로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은 의도치 않게 살면서 너무 겪어본 거야. 뭐 '이 사람 돈 많겠네. 뭐 하겠네.' 하다못해 나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학벌도 오해 많이 받았어. 우리 둘 다 고졸이잖아. 대학에 대한 생각이 진짜 없었고 나는 고등학교도 가기 싫어했었어 사실. 그 정도로 그냥 부모님한테 진지하게 설득을 해 보려고 오랜 기간 대화했는데 결국에는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고등학교 진학은 했지만, 근데 나 막 되게 명문대 나온 걸로 착각하는 사람 많아. 막 유튜브 댓글 중에 나 막 연대 출신이라고 댓글 달린 적도 있었고. 물론 근데 그것도 부정하진 않았잖아 근데. 그때 뭐 딱히 즐겼지. 근데 즐기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즐기면 안 돼. 그 즐기는 거에 은근히 많은 시간을 잠식당하더라고. 나는 좀 당했어. 지금 생각해 봐. 너무 즐겼어. 당했다라는 얘기가 좀 어 웃기네. 그러니까 나 지금은 똑똑해지려고 노력해. 실제로 똑똑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똑똑한 척하는 법만 졸라 오래 배웠어.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 나 명문대 출신으로 보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이미지 유지하지? 하면서 연기력만 늘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후회한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역시 내실이 중요하다. 그거였고, 내가 뭐 내 얘기도 좀 그냥 안에서 좀 해봤어. 오늘 돈 얘기한 것도 사실 그 내가 이런 생각들을 더 정리해 보려고 한 거였는데 아주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덕분에. 그리고 이제 뭐 하러 가니 너는? 오늘은? 나 오늘 레슨 하러 가고. 음. 레슨은 그래도 꽤 하네. 꾸준히 하네. 레슨이 체질에 그래도 맞긴 하구나 너는. 안 맞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마음을 좀 이렇게 비워두는 거지 사실. 음. 그러니까 보통 레슨이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음. 이제 레슨생한테 너무 애정을 주기 때문에 그런 그치.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이제 레슨생은 사실은 그냥 레슨 받으러 오는 거고 자기 일주일에 그냥 이거 하고 그냥 뭔가 일주일에 3번 진짜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음. 레슨생도 자기가 모르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느꼈을 때는
레슨 하러 올 때만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뭐 랩도 작업도 잘 안 해오고 이러면은 사실은 걔가 랩을 잘 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 별로 없는 거고, 근데 그랬을 때 결국은 그 레슨비라고 하는 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친구가 랩을 잘하고 싶어서 뭔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오는 비용이라고 걔는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래퍼가 되고 있다라는 환상을 채워주는 비용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근데 나는 오히려 너무 진짜 레슨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아니지. 때문에 거기에 너무 무게를 두는 게 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 그럴 그치. 거면 일주일에 2번 배워야 돼.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는 마음을 좀 비운 게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한 만큼 하든 안 하든 그냥 일단은 뭐 난 지금 여기에서 내 시간 써서 얘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듣든 말든 해줘야지. 다음 주에도 만약에 똑같은 걸 똑같이 못 알아들으면 살짝만 혼내고 또 똑같이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회차 끝나면은 다음 회차 레슨비 뭐 받고 다시 또 해야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해. 고마워. 뭐 할지 물어봤는데 그냥 레슨 얘기 쭉 해줘서 고맙고, 왜냐면 레슨 가지고 얘기 한번 해야겠다. 그냥 내가 요새 든 생각이 최근에 든 생각이 레슨 받는 거, 레슨생들이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무겁게 생각할 때 좀 부담스러운 걸 느낄 때도 있었고, 반대로 이 랩 레슨 포함 모든 예체능 레슨이 조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알잖아. 그 일주일에 한 번이 되게 짧은 거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직장 다니면서 그런 예체능의 꿈을 꾸어서, 아니면 못다한 꿈을 그냥 좀 실현시키려고 레슨 받는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크게 느껴지나 봐.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냥 절대적인 그냥 물리적 시간으로 그건 너무 짧은 거라서 맞아. 그걸로 못다한 꿈을 이룰 수가 없어. 사실. 맞아. 근데 그걸 우리도 알아. 아는데 그렇게 말 안 해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막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돈이 걸렸으니까. 맞아.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랩 레슨 하는 사람들하고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스쳤어. 지금 그냥 약간 맛보기로 그냥 내 생각 살짝 얘기한 거고. 근데 나는 좀 솔직하게 말은 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나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DJ가 꿈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차피 그래봤자 프로 될 확률이 너무 희박하다 얘기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예체능 레슨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그 계산이 되는 사람들인데도 말 안 하는 것 같다라고까지 난 얘기해. 사실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에서 2번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되니까 관둘 것 같아서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왜냐면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예체능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나는. 예체능 레슨하는 애들 보면 뭐 전공생들이 많고 이런데 걔네한테는 10만 원, 20만 원, 막 30만 원 이게 큰 돈이라서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그 프로 지향이라면은 본인의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하고 1번은. 그리고 2번은 배우는 데 쓰는 돈과 시간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든다. 입시반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왜 돈 많은 사람만 예체능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나는 아예 현실적인 얘기를 하긴 해가지고 그냥 그 생각 들어서 이거는 뭐 왜냐면 이 프로그램은 사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아니어도 이런 얘기도 하고 맞춰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생각 들었다는 거였고, 나 오늘 현충일이잖아. 그래서 레슨 나는 오늘은 없어가지고 이제 할 일 없어. 통신사 예매로 범죄도시 볼까. 재밌던데. 너 봤어 이미? 봤어. 오케이. 이거 며칠 안 됐잖아 지금 녹화 일 기준으로는 일주일밖에 안 돼갖고 그거 볼까 아니면 혼자 마라탕이나 먹을까 둘 이러고 다 있었어. 해도 되지. 아니면 너 지금 밥 안 먹었으면 밥 먹고 가도 되고. 바로 가야 돼. 오늘 이거 카메라 찍어주는 형도 바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싱글 라이프를 즐겨볼게 오늘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군디판다였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